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2문학사, 문학지학사 3-2단원에 있는 첫 번째 작품,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 수능에서는 보통 필수 작품이라고 말을 하는 사미인곡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말을 하는 사미인곡에서 시자 화자는 여성이고, 그리고 임을 그리워하고 있고 임과 재회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여기서 여성 화자인 이 화자는 작가 송강정철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임은 임금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몸 화자가 태어날 때 임을 따라 생겨났으니, 즉 임금을 따라 태어났다. 즉 여기 있는 것처럼 한생연분이다. 청생연분이다. 임금과 하자는 임금과 저는 깊은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젊어 있고 이미 나를 사랑해 주시니, 즉 이미 나를 사랑했던, 이미 나를 사랑했던 과거의 상황을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원했는데 한데 있자 하였다. 한 곳에 있고 싶어 했다. 임금을 옆에서 계속 섬기고 싶어 했다. 그런데 지금은 외롭게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화자 곁에 이미 임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제 님을 모셔서 광안정,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임금이 계시는 궁궐이겠죠. 그래서 임금이 계시는 궁궐에 있었는데, 자, 그 다음, 그 덕에 어찌하여 하계, 즉 여기서 하계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낙향하여 지내는 전라도 창평을 의미합니다. 이 공간적 의미를 확인하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올 적이 빗은 머리 헝클어진 지 3년, 즉 여기에 온 지 몇 년 되었다는 겁니다. 3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연지분이 있지만 화장이죠. 그래서 일단은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는 거고, 누구를 위하여, 즉 임이 없으니까 연지분을 찍어 바르는 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짓는 건 한숨이고 떨어지는 건 눈물이다. 대구적 표현이겠죠.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다. 근심 걱정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직유법을 활용하였고, 임금이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상황에서 덧없이 무엇이 흘러가고 있다?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그것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염량이 때려라라. 자, 여기서는 이제 계절의 변화가 옵니다. 동풍이 붑니다. 여기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 배경, 봄을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자, 그래서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가 피어 있다. 매화는 보통 지조, 절개, 강직함을 상징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을 하는 매화라고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화자의 충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가뜩 냉담한데 암향, 여기서 말하는 암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왔었던 매화, 그러한 매화의 향기, 매화향기. 그래서 임에 대한 변함 없는 충성심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황혼의 달, 여기서 달은 누구를 비유한다? 임금을 비유하는 거, 임금을 의미하는 시어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꽃 지고 새임 나니 녹음, 여기서 녹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
자, 이제 봄에서 뭐로 바뀌었죠? 여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본사 부분은 이렇게 춘, 봄, 하, 여름, 추, 가을, 동, 겨울. 그래서 춘하, 추동의 계절적 배경,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가 나타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위 정막하고 휴막이 비어 있답니다.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까 하루가 길다라는 소리고, 원앙금 옷, 임을 위해서 무엇을 만든다? 옷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슈품은 카니와 제조도 가주시고라는 소리는 자화자찬 자신의 능력이 좋다라는 거고, 자, 배국함에 담아두고 무엇을, 옷을 임에게 보내려 하니까 무엇이 가렸다? 산과 구름이 가렸다. 험하기도 험하다. 그래서 여기서 산과 구름은 무엇을 상징한다? 간신을 상징한다. 장애물을 상징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하루밤 서리 김에, 자, 이제 무엇이 되었습니까? 가을이 되었습니다. 기러기가 울어낸답니다. 기러기가 운답니다. 위로에 혼자 올라 수정염 거듭 말이, 달, 아까 임금을 상징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달이 나왔고 북극도 나왔습니다. 북극성도 나왔습니다. 둘 다 무엇을 상징한다? 임금을 상징한다. 님이 신가 반기니 눈물이 바로 난답니다. 자, 그 다음 청광이라고 하는 것은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 임금의 성정을 의미하고, 그래서 봉황루에 붙이고죠. 여기서 말하는 봉황루는 임금이 계시는 곳이고, 그럼 임금이 계시는 곳에 이 청광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성정을 베풀기를, 그것을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 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 팔황은 온 세상이거든요. 다 비추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을 대낮같이 만들어 달라. 선정을 베풀러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에게 선정을 갈망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건곤이, 하늘과 땅이 폐색하야, 생기가 꽉 막혀서 백설이, 이제 계절 언제가 된 것입니다? 겨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없다라는 소리죠. 너무 추워서. 효샹남반도 추움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효샹남반은 화자가 머물고 있는 창평을 의미하고, 그러면 옥로고천은 그러면 이제 누가 계신 곳이겠죠? 임금이 계신 곳이겠죠. 임금이 추위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춘을 해를 보내고자 하는 겁니다. 왜? 임금이 추울까봐 걱정하니까 임금이 따뜻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됐습니까? 자, 밑에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임에 대한 그리움, 시름을 이렇게 양으로 하루 12달, 한 달도 30날 이런 식으로. 자, 핵심은 뭐냐면 밑으로 좀 내려가면 죽어서, 사라져서, 없어져서 무엇이 되고 싶다? 범나비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범나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화자의 분신이 되겠죠. 그래서 임에게 가고 싶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현대어 암기도 한번 보시고, 정지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됐습니까? 마지막 님의 침묵 내용도 한번 보시고 비교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